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12월 7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전국에 코로나 비상령이 다시 떨어졌습니다. 내일부터 3주 동안 수도권은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로 확대가 되죠. 지금 방역당국은 본격적으로 대유행에 진입을 했다 이렇게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동아일보 입문 보시면은 수도권 2.5단계 본격 대유행 진입, 상당히 우려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자, 지금 2.5단계지만 조만간 3주가 지나지 않더라도 3단계로 올려야 된다, 그런 의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3주간 거리두기 2.5단계, 노래방, 헬스장, 학원 등 운영이 중단되고 지금은 전국 팽창 직전이다. 자, 이 방역당국의 이야기입니다. 검사가 줄어들죠. 주말에는 검사가 줄어드는데도 631명이 주말에 확진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 그래서 한겨레신문은 지금 연말이 돼서 뭐 송년회 이런 모임도 많이 예정이 돼 있었을 텐데 거기다 취소를 하셨겠죠. 한겨레 환한 밤은 없다 연말까지. 그리고 아래 사진은 홍대 앞에 밤거리입니다. 서울에서 가장 붐빈다는 홍대 앞거리 밤거리. 그리고 연말까지 이렇게 좀 서로가 조심하면서 지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수도권은 2.5단계로 3주간 상향을 했고, 정세균 총리는 코로나 싸움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 자, 이렇게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죠. 중앙일보는 이 상황에서 정부가 과연 제대로 대처를 하고 있느냐, 그 중에서도 백신 확보 문제에 상당히 우려를 표명하면서 일면 톱 기사를 다뤘습니다. 자, 백신을 3종 이상 확보한 나라가 12개국입니다. 전 세계 12개국, 주로 선진국들이죠. 12개국인데 한국은 아스트라제네카 한 종뿐입니다. 자, 그 상황에 대해서 중앙일보가 상당히 비판적으로 지적을 하는 그런 문조로 이 기사를 실었습니다. 백신 확보에 그전에는 우리나라가 충분히 역량이 충분하고 다른 나라보다, 다른 미국이나 유럽보다 이 확진자 수가 적기 때문에 천천히 해도 된다, 그런 이야기까지 정부에서 나왔었죠.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지금 다급해지고 있는데, 자, 한국은 아스트라제네카 한 종뿐, 영국, 캐나다는 7종 계약을 완료했고, 화이자 백신은 18개국에서 구매했는데 우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종류 아스트라제네카 이 한 종류만 의존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접종 못하는 것 아니냐, 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들은 어떤 백신이 안정하고 효과가 높을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복수의 백신을 확보해 놓는 입도 선매 전략을 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그것조차도 의문인데, 정부 당국의 안일한 대처,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죠. 최근에 지난주죠, 4개 부처 개각을 했는데 그 안에 박농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들어갔습니다. 자, 박농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문재인 대선 캠프 출신이고 복지 분야 전문가죠. 보건 분야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 초기 때 전혀 엉뚱한 이야기 막 하고, 또 중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들 전면 차단하라고 대한의사협회가 10차례나 건의를 했는데 다 묵살하고, 그래서 상당히 비판을 받았습니다. 비전문가가 문재인 캠프 출신이라고 그냥 버티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아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 코로나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지난 주말에 갑자기 다른 부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서 다른 부처 장관과 같이 말씀이 일어난 부처 장관과 같이 교체를 해버렸습니다. 이것은 또 뭐냐? 그래서 국면 전환용이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자, 오히려 지금까지 그렇게 여러 가지 실수를 하고 많이 해왔으면 어느 정도 좀 익숙하고 숙달이 됐을 테니 오히려 지금 다시 확산되는 상황에서는 놔둬야 되는데, 지금은 오히려 또 경질을 하는, 전장터에서 사령관을 바꿔버리는 그런 또 일을 저질렀습니다. 도대체 인사를 하나를 하더라도 문재인 정권이 무슨 기준으로 하는지, 정말 앞에 내다보고 하는지 정말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또 코로나 확산이 이렇게 되는 속에서도 문재인 정권의 관심은 온통 권력 수사 막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정권 재창출까지도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권력 수사 막기 위해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축출을 해야 되죠. 거기에 또 모든 역량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계속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는 공수처까지 출범시키겠다고 하죠.
검찰 역할, 뭐 부분적으로 대체를 하는데 사실은 정권의 옹의 기관이 될 것이라고 하는 공수처 출범도 이번 주에 다 밀어붙입니다. 자, 이번 주에 그래서 어쨌든 그 추미애와 윤석열, 뭐 정확히 이야기하면 문재인과 윤석열 갈등이 다시 최고조에 달하게 됩니다. 국민일보 사면에 보시면은 남겨진 추미애 리서커 확산이냐 수습이냐 이번 주 세 차례 고비를 맞는다. 자, 매주 고비 뭐 클라이맥스 그렇게 합니다. 이것 가지고 전부 다 국정 블랙홀을 만들어버리는 문재인 정권에서 그런 지금 우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매주 저도 이번 주가 뭐 윤석열 위크다 뭐 이런 이야기 계속 해드리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9일날 여당이 공수처법 처리를 요구했고 그 다음날 10일날 윤석열 징계위 결정이 분기점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이거 문재인 지지율 만회 여부도 전국 변수다. 오늘 아침 또 리얼미터 조사를 보니까 문재인 지지율이 한 37% 기록해서 역대 최저치, 부정평가가 역대 최저치고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차이가 20%포인트 이상 벌어졌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이 상황으로 가면은 문재인 정권의 지지율은 추락할 수밖에 없고 특히 콘크리트 지지층 오늘 여론조사에서도 내가 진보라고 답한 사람들의 그 지지율이 엄청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지율 40%는 뭐 원활한 국정 운영의 마지노선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계속 30%대로 떨어지고 나중에 20%까지 폭락하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는데 지금 문재인 정권은 계속해서 이 윤석열 축출 여기에만 골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차례 고비라고 국민일보가 보도를 했는데 세 차례 고비에 오늘 당장 또 한 고비가 있죠. 전국 법관 대표 회의가 있습니다. 이 온라인상에서 비대면으로 하는데 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징계 사유를 6가지 들었죠. 그 중에서 핵심으로 내세운 것이 주요 사건 재판을 하는 판사들에 대한 불법 사찰 의혹 이것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판사들은 정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동안 부분적으로 반발이 있었지만 대체로는 판사들도 그것은 불법 사찰 문건이 아니고 그냥 재판 준비야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그 상황인데 오늘 판사들이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지 주목이 됩니다. 만약 입장이 나오든 안 나오든 그 방향에 따라서 윤석열 징계위에도 그 다음날 열리는 윤석열 징계위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겠죠. 그 다음날 10일날 열리는 자 경향신문 사면을 보시면 오늘 법관회의 윤석열 총장 징계위 앞두고 판사 사찰 다룰지 촉각. 원래 법관회의에 어제로 올라가려면 뭐 일주일 전까지 한 5명 판사가 동의를 해야 된다는데 그 동의가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회의 당일 다시 이것을 안건으로 상정을 할 수 있는 그 제도가 있는데 그래서 이것이 안건으로 올라갈지부터가 관심입니다. 지금 전체 판사 참석자 125명인데 그중에서 9명 이상이 동의를 하면은 정식 안건으로 상정이 됩니다. 오늘 적식에서 상정이 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양쪽이 또 갈리고 있는데 법원의 내부망에는 뒷조사 문건이다. 재판 독립성을 침해한다. 이렇게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정치적 민감한 시기에 우리 판사들까지 새머리로 비친다. 또 판사 검사 갈라치기에 당하는 것 아니냐. 이런 또 신중론도 있기 때문에 오늘 법관 회의에서 이 문제가 다뤄질지 그 부분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데 일반적인 그 전망으로는 다뤄질 가능성은 좀 낮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한 고비를 넘기면 9일에는 공수처법 파동이 있죠. 여당은 공수처장 임명 절차 과정에서 이 야당의 비토권을 없애버리는 그 법 개정을 9일 무조건 통과시켜서 연내에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야당은 지금 강력 반발을 하고 있죠. 뭐 장애투쟁 이야기까지 나오지만 지금까지 정기국회 내내 이렇게 법안에서 패싱당하고 일방적으로 끌려가도 별다른 행동을 취하지 못했던 게 야당이기 때문에 이것도 또 허지부지 그냥 끌려갈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자, 매일경제 신문 보시면은 이어 공수처법 단독 처리 임박 국민의힘은 의원 전원 비상대기 비상대기만 하면 뭐합니까? 항상 비상대기하고 뭐 가만히 있지 않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가만히 있으면서 계속 넘어왔습니다. 그러니 안한 무인격으로 거대 여당이 모든 법안들을 다 통과시키는 겁니다. 공수처법도 한때 뭐 군소정당들을 속여서 패치트랙에 태우고 그렇게 한 법이었죠.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개정한다.
초선 의원들도 개혁 자체 안 돼 이러면서 무조건 밀어붙이자. 주호영 원내대표,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 저항 면치 못할 것 계속 말로만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결국 그래서 이번에도 문석열과 죄송합니다. 문재인과 윤석열, 추미애를 앞에 내세운 문재인과 윤석열의 충돌, 이 하이라이트는 아무래도 10일 날 윤석열 징계위원회겠죠.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 목요일 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금 징계 청구권자인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원을 선정하는데 대부분 관여를 한다.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 위헌 소송을 제기를 했죠. 그리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한국일보는 일단 윤석열의 이런 전략, 헌재에 가는 그 헌법 소원을 제청하는 이런 것에 대한 득실을 한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헌재로 간 징계위 정당성 논란, 윤의 악수일까 묘수일까? 일단 좀 시간을 끌어보자. 그리고 여론전을 펼치면서 헌법재판소로 갔는데 이것이 윤석열에게 묘수가 될까 악수가 될까? 이 분석을 지금 한국일보는 하고 있습니다. 이 현재 가처분 신청 노림수는 명분 싸우면서 징계위 지연 의도가 있다고 분석이 된다. 그리고 연구관이 검토하고 법무부 장관 의견 소름하면은 과정이 많아서 10일 날 징계위 전에서 가처분 신청 결론나기는 어렵다. 그 대부분의 의견이죠. 다만 총장에 대한 징계가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던 그 특수성을 감안하면은 이례적으로 빨리 결론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모든 게 혼돈입니다. 혼돈에서 이게 9일날 공수처법이 정말 통과될지, 그 국회에서 한번 난리가 나면서 통과될지, 아니면 10일날 정말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윤석열 해임 땅땅 두드릴지, 모든 게 지금은 아직 혼돈 상태입니다. 그래서 동아일보는 일단 그러니까 여권, 법력, 문재인 정권 주변도 지금 혼돈이죠. 동아일보는 문재인 정권 주변의 기류를 분석했는데 정권 주변에서 좀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 과연 윤석열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10일 검사 징계위에서 모든 결론이 내려지지 않을 수도 있다. 자, 이런 또 분석을 했습니다. 동아일보 6면입니다. 처음에는 무조건 해임한다. 윤석열은 무조건 해임한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좀 기로가 변해서 하루아침에 안 끝날 수도 있겠네. 그래서 윤석열 대응, 기로 바뀐 여당, 여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절차적 공정성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것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그거 해석하는데도 또 시간이 막 가고 있습니다. 추미애에 대한 경고냐, 아니면은 문재인 본인이 나중에 직권 남용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구책을 한 것이냐, 여러 가지 그 말 해석도 지금 아직 채 안 끝난 그 상태입니다. 문재인 정당 공정 강조한 이후에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다, 혼란스럽다, 여권 안에서 막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단은 또 그래서 정직, 징계 해임은 안 하고 정직, 당분간 정직을 시켜서 그런 징계를 해놓고 윤석열 총장의 손발을 묶어놓고 공수처법 통과시키고 나서 검찰을 그냥 압박하면 된다. 이런 방법도 있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모든 기준은 뭐냐 하면은 살아있는 권력 수사 맡겠다는 그 이야기죠. 자,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를 맡는 것이 최대의 목표가 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인데, 자, 혼돈 속에서 윤석열은 원전 수사 그래도 마이웨이입니다. 이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맡기 위해서 하는데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과정에서 경제성 조작 그리고 증거 인멸, 이것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를 하는 과정이죠. 지난주에 산업부 소속 직원 2명이 구속됐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번 주에는 수사가 청와대를 향해서 갈 것이다. 자, 이런 분석이 많이 나옵니다. 중앙일보 사면을 보시면은 원전 자료 삭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최희봉 전 청와대 비서관 곧 소환한다. 더 위선도 겨누나. 자, 산업정책비서관이었던 최희봉, 그 다음에 산자부 장관이었던 백운규. 더 위선은 누굴까요? 수석 정도? 비서실장 정도? 글쎄요. 이번 사안 자체가 정권의 탈원전 기조에 따라 진행된 측면이 있는 만큼 백운규 장관 등의 무리수를 남발하는 배경에는 정권 핵심부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됐을 수 있다.
그렇죠. 정권 핵심부. 자, 정권 핵심부. 자, 그러니까 어제 그 우원식 의원이 이런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산업부 공무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니까 야 해도 너무한다. 이제 법원에까지 막 한탄을 하는 겁니다. 검찰만 그렇게 하고 나서 해도 너무한다. 정권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한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감이다. 자, 이 산자부 2명을 구속했는데 왜 정권을 궁지에 몰아넣는다고 생각을 하죠?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렇죠. 정권 핵심부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정권 핵심부는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영화 판도라를 보고 뭐 그렇게 믿고 싶진 않지만 탈원전해야 되겠다 해서 아마추어 환경론자들 이야기 듣고 막 밀어붙여서 월성원전 1호기 그거 빨리 언제 연구 폐기되느냐 경제성 검토도 하기 전에 막 그렇게 재촉을 하는 바람에 배군규가 뭐 빨리 이거 저기 보고서 작성하라고 했고 뭐 가장이 조금 더 돌려야 된다고 하니까는 너 죽을래? 이렇게까지 하면서 밀어붙인 그 정권 핵심부는 문재인 대통령이죠. 이렇게 살아있는 권력이 수사의 선상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번 주가 윤석열을 쫓아내기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시도되고 공수처까지 설치를 해서 공수처를 설치하면은 권력 비리청의 그 고위 공직자에 대한 비리는 다 가져가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뭉갤 수도 있기 때문에 공수처 빨리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세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장 발부로 원전 수사 속도 나는데 살아있는 권력까지 겨누나 살아있는 권력 겨누고 있죠. 지금 문재인은 상당히 지지율도 떨어지고 수사의 칼날도 들어오고 상당히 어려운 위치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존재감 또 없죠. 다시 좀 말씀드려야 됩니다. 자, 공수처 강행을 한다고 하니까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렇게 했는데 정기국회 내내 그렇게 이야기했고 겨우 뭐 회의실 뒤에 이 백드롭 만들어서 문재인 비판하는 거 만들어서 그것만 다 하느냐 이런 조롱까지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야당 역할 다 한다고 생각하느냐 그런 조롱도 쏟아지고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공수처를 강행 처리하려고 하는 날 9일날 대국민 사과를 한다고 합니다. 박근혜 이명박 구속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구속된 데 대해서 잘못했다고 그날이 박근혜 전 대통령 국회에서 탄핵이 의결된 지 4년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날 여건이 공수처법 밀어붙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그런데 그날 어디서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어떤 식으로 할지 모르지만은 내가 사과하겠다. 자, 뭐 여러 곳에서 이 보도가 나왔지만 한국일보 6면을 보시면은 김종인 사과 정치 이번엔 MB 박근혜 정권 가오에 대해서 내가 사과하겠다. 자, 김종인 비대위원장 과연 지금이 시점이 맞는지 사과를 할 필요가 있는지는 논외로 치더라도 시점이 맞는지 김종인이 그런 어떤 자격으로 어떤 대표성으로 이 사과를 하겠다는 것인지 내년 보선 내후년 대선 등을 염두에 두고 박근혜 탄핵안 가결된 9일 맞춰 준비를 하고 있다. 세월호 강조 사과에 의해서 세 번째다. 보수 정당에 와서 계속 사과만 하고 있습니다. 당내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덮어씌운 온갖 억지와 모함을 걷어내고 정상적인 법과 원칙에 따른 재평가 후에 공과를 논의도 넣지 않다. 최병수 의원이 그렇게 하죠.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김종인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어떻게 당내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올 수 있지? 내가 사과한다는데. 반대 목소리 많이 나옵니다. 자, 배현진 의원 있죠. 이번 초선 의원. 배현진. 국민의힘 원내 대변인을 지내고 있습니다. 배현진 의원이 직격탄을 김종인에게 날렸습니다. 정치 대선배죠. 연차도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배현진 의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김종인 대국민 사과 전망에 배현진 잠시 인지부자 놓겠다. 자, 여러 곳에서 배현진 의원의 그 이야기가 나왔지만 인터넷판, 서울신문 인터넷판입니다. 인지부활을 넣겠다.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다는 이야기죠. MB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과 유죄 판결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 그러면 문재인 정권 탄생 그 자체부터 사과해야 맞지 않는가? 김종인이 20대 총선 때 결국 민주당 쪽에 뭐 문재인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총괄선대위원장 비대위 대표 이거 맡아서 선거를 이끌어서 민주당이 한석 이겼죠.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박근혜 탄핵 또 문재인 정권 출범 빌미가 된 그 일을 김종인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종인은 먼저 사과해야 되지 않느냐. 배현진 의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옥에 갇혀 죽을 때까지 나올까 말까 한 기억이 가물가물한 두 전직 대통령보다
굳이 뜬금표 사과를 하겠다면 문재인 정권 탄생부터 사과해야 맞지 않느냐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뭐 윤석열을 쫓아내겠다, 김종인은 과거 지난 일을 가지고 또 사과하겠다 막 이러고 있으면서 한 발짝도 앞으로 못 나가고 앞으로 못 나가고 있죠. 코로나는 코로나대로 대유행을 맞고 이것은 전부 정권의 무능입니다. 자, 이웃나라, 오늘 저는 이 기사를 보고 상당히 자괴감을 느꼈는데, 일본과 중국에서 온 소식입니다. 일본 조선일보 월드면에 보시면은 소행성 흑담원 우주 캡슐 개항, 새벽 3시에 일본이 들썩였다. 우주까지 가서 소행성의 흙을 담아온 캡슐이 오늘 새벽에 호주의 어떤 사막에 떨어져서 해수를 하는데 성공을 했답니다. 일본의 첨단 과학, 우주 과학의 결실이죠. 자, 태양계 탄생의 비밀을 품은 흙 캡슐에 담아 지구로 떨어뜨려서 과학계, 일본 과학계 보물상자 얻었다. 난리가 났습니다. 한국 우주 탐사는 그동안 2018년, 2020년, 2022년 계속 연기가 되고 있습니다. 전부 문재인 정권 때 일이네요. 일본뿐이 아닙니다. 중국도 달과의 키스, 귀환성과 도킹 성공한 중국 장어 5호, 달 표면에서 2kg 암석 토양 채취. 중국도 눈부신 우주 굴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와 나란히 있을 정도로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3개국 중에 2개국이 그렇게 나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여전히 검찰총장 한 사람을 쫓아내지 못해서 안달로 날밤을 지새우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간 딱 풀렸습니다.